자, 45쪽을 볼까요? 자, 4장의 도시군 관리계획. 자, 1절의 그 의성격. 항상 특광시군의 의성격의 세 가지 단어.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개발, 정비, 보전. 그럼 개발, 정비, 보전 하려면 다음 페이지에 몇 가지가? 6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6가지 내보셨죠? 응? 오늘 끝날 때 됐으니까 물어볼까요? 이거 6개를? 네? 자, 이번에 관리계획 법적 성격. 법적 주의 성격은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어디에 광역과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 방향을 국토공간에 구체하고 실현하고 실행, 구체, 실행, 이런 말이 바로 관리계획이에요. 2번 번호는 따로 보실 필요 없고요. 그 양과로 2번. 그 다음에 이제 구속적 계획. 맨 끝 문장만 읽으시면 돼. 구속이니까 무슨 대상? 행정, 쟁송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광역과 기본계획과의 관계. 그것도 이미 다 설명한 거니까 쭉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아까 기억해 보세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이나 기본계획의 무슨 계획이다? 하위계획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 기억나나요? 다시 그 다음 주 그러면. 기본계획은 뭐하지 않는, 수립하지 않는 시군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어디예요?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 줄 관리계획은 어떤 특광시관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지문에서 기본계획 수립되지 않는 시군은 있죠. 그러나 관리계획도 수립되지 않는 시군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에 관리계획 수립기준 1번, 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1번, 상위계획에 부합하다. 동그라미 1번만 읽으시면 돼. 관리계획은 자기보다 상위인 뭐뭐에 부합, 광역이나 기본에 부합. 동그라미 2번 아직 읽지 마세요. 공부가 좀 된 다음에 판례를 설명할 거니까 오늘 1번까지만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 2번에 수립기준 등에 가면 관리계획 수립기준 요까지만, 그 뒤에는 아직 안 배운 거니까. 관리계획 수립 기준 하면 그 줄 끝에 무슨 령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라. 누가 정해? 국장이 정하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계획은 항상 누가 정하느냐 기준 묻는 거죠 지금. 무슨 령에 따라? 대통령령. 근데 아까 안 써준 이유는 다른 법률에 가면 대통령령 이 말이 안 나와. 국토계획법만 대통령령에 따라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요. 내목표 2번, 내목표 3번은 빼고 바로 3절로 들어가요. 3절에 관리계획 위반 절차 해놓고 위반권자, 결정권자 이게 나와 있죠. 요 위반권자하고 결정권자는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좀 정리를 좀 잘 해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자,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항상 도시군, 그럼 어딘지 알겠죠? 그때 위반권자를 물으면 위반권자는 당연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과 군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아까 이제 설명했듯이 여기는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도 위반권자가 돼. 기본계획은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돼요. 자, 이유는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 구역에 대해서 만드나요? 자기 관할구역이야. 관할구역. 근데 여기는 걸치는 경우야. 걸치는 경우. 그래서 같은 도 안에서 걸치면 도지사가 위반하고 둘 이상 시도에서 걸치면 국장이 위반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정하다 보면 항상 걸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에 그린벨트가 있다. 그럼 양산시에서 또 경계에 보면 그린벨트가 이렇게 걸치게 돼요. 이럴 때는 누가 위반할 거냐 이런 부분. 또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걸치겠죠.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실행하는 구속적 제백은 걸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지사나 국장이 위반권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원칙이니까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가 무슨 구역에 대해서?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당연히 위반해야 한다. 그런데 예외 특광시장 군수가 관할이 아닌 인접하고 있는 특광시군에 대해서도 위반할 수도 있다. 그럼 아까 이 부분이 아까 어디서 나왔었나요? 기본계획에 나왔었지. 기본계획. 그럼 관리계획은 항상 뭐를 보고 만들어요? 기본계획을 보고 만드니까 기본계획이 인접했으면 관리계획도 인접한 부분 위반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 그럼 어디? 관할.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 원칙은 관할이에요. 그 이유는 그러면 거기서 관할 수립하면 여기도 관할 위반. 거기서 인접했으면 여기도 인접해서. 그때 인접했을 때 뭐 하라 그랬었나요? 협의하라 기억나요? 인접했으면 그냥 단어가 이제 앞으로 나와야 돼. 인접 그럼 뭐 협의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 계속 똑같은 말이니까 인접은 협의야. 그럼 여기서 협의됐다는 말은 공동 위반 또는 위반자를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협의됐다 그럼 두 가지예요. 공동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의 위반자를 정했다 이렇게. 자, 울산, 경주, 포항, 영덕군 이렇게 갔었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서로 간에 뭐 할 수 있다? 위반할 수 있죠. 여기도 서로 간에 위반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서로 뭐 해라? 협의하라. 그럼 여기서 협의됐다 그 말은 울산광역시장하고 경주시장이 공동으로 위반하겠죠. 근데 공동이라는 게 잘 될까요? 잘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다음 지문이 나오는 거야. 그럴 바에는 둘 중에 하나로 정해서 하자. 만약에 여기서 울산 쪽에서 주관적으로 여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울산에서 하는 게 맞을 거고, 경주에서 여기를 만약에 했다면 경주에서 하는 게 맞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됐다는 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공동 위반했거나 하나로 지정했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협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협의 불성립. 그럼 왜 행정청은 이런 말이 나오냐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뭐 협의하라 그러면 잘해요. 왜 잘할까?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고 안 되면 또 법원까지 쫓아가야 돼. 근데 행정청은 아쉬운 게 없죠. 자기들끼리. 어? 행정청이 아쉬운 게 없잖아. 너 하려면 해라. 배째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절차가 그러면 안 되면 법적으로 이걸 제재하겠다 해서 불성립되면 도지사나 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위반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 지정했으면 고시하라고 나와. 그럼 고시했다는 건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계속 효력 있는 거야. 끝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고시한. 공고 그러면 그걸로 끝.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지정하고 고시했다 그러면 앞으로 지정한 내용이 효력이 계속 있다. 이런 뜻 때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지정할 때 답이 또 정해져 있어. 두 사람이 누구를 지정하려면 같은 도냐 다른 도냐 그러면 되겠죠? 같은 도는 누가? 도지사가 위반자를 지정할 거고 도가 서로 다르면 국토부 장관이 위반자를 지정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계속 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일 때 도지사가 불성립됐을 때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같은 도일 때요. 같은 도는 도지사가 위반자 지정하고 둘 이상 서로 다르다 그거를 다른 도라고 표현할게요. 줄여서 도가 서로 달라. 둘 이상 걸쳤으니까. 그럼 요 경우에 봐 이제. 요 경우에 만약에 불성립됐다. 그럼 요 경우는 누가 위반자를 지정해 줄까요? 국토부 장관이죠. 시도가 다르죠. 여기는 경상북도고 여기는 울산광역시가 시도가 달라요. 그럼 여기서 불성립되면 이때는 도지사가 지정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앞으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말 나오면 항상 똑같아. 같은 도냐 도가 다르냐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같은 도는 누구?
도지사, 도가 다르면 국토부 장관 이렇게 공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위반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국토부 장관 위반하는 사유는 하나를 미리 배웠어요. 무슨 계획이면? 국가계획이죠. 국가계획일 때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라 이렇게 해놨고요. 또 하나 또 배웠죠? 둘 이상 어디에? 시, 도에 걸쳐져 있으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라. 그럼 도지사는 둘 이상 어디에가? 시, 군에 걸쳐졌으면.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거 하나 차이에 이거. 시도, 시군으로 문제 내니까 시도에 걸치면 국장, 자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 그럼 이때 걸쳐서 뭐 하는 경우냐? 걸쳐 있을 때 뭐를 지정하는 거, 용도를 지정한다든가 사업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지정한 것이 걸쳤거나 사업하는 게 걸쳤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 자 해볼게요. 울산광역시에 그린벨트가 있어요. 그린벨트. 요거 누가 위반하냐? 그럼 울산광역시랑 위반하죠. 그럼 경주시에 그린벨트가 있다. 그럼 또 누가 위반해요? 경주시장. 여기도 그린벨트 있다. 그러면 영덕군수가. 여기 포항에서 그린벨트는 포항시장이 위반한다. 요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가 이렇게 걸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예요. 이렇게 걸치니까 시도에 걸친 거죠. 그때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 위반하고 이렇게 걸친 것들은 같은 도에 속하니까 도지사가 위반하라 이런 뜻이에요. 걔는 배웠겠죠? 또 사업할 때 지금 도로 만든다. 그럼 도로 만들다 보면 다 이렇게 걸치게 되겠죠. 걸치면 이런 경우도 누가 위반할 거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지사 국장 걸친다는 말이 나와. 걸친다. 뭐 국가계획 내면 누구나 맞추겠죠. 걸쳤는데 어디에 걸쳤느냐? 시도에 걸쳤다. 국토부 장관 위반. 시군에 걸쳤다. 도지사가 위반하라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직접. 본인이 직접 위반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단어가 요청을 받아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아까 요청이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 근데 장관은 장관끼리 요청한다. 이걸 미리 했어요. 그거 알면 계속 이 문장이 맞춰져 있어. 이 사람들이 직접 하거나 요청받아서 하급기관 의견 듣고 위반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선 여기까지를 여러분 책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 봐보세요. 자, 여러분 책에 48쪽에 보시면 1번의 위반권자하고 1번 원칙 나오나요? 자, 원칙 특광시장군수가 어디에 대해서? 관할구역. 찾았죠? 관할구역에 대해서 끝문장 위반 뭐라고 나와요?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충학습 여기가 예외예요. 그 보충학습이 예외야. 법조문을 하면. 자, 1번 사유를 볼까요? 특광시장군수가 다음 어느 하에 해당. 그럼 다음 어느 하나가 밑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2번을 말해. 거기에 해당하면 어디에 대해서도 인접. 거기 이제 인접 나와. 거기가 포인트야. 인접한 특광시군에 대해서도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때 사유 2번을 봐보세요. 박스 2번에.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포함해서 무슨 계획이? 기본계획이 수립됐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도 위반해야 된다. 그 내용이야. 인접했을 때는.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시면 원칙 뭐하여? 박스에 원칙 협의하여. 그럼 협의했다는 건 둘째 주끝 문장. 협의하여 찾았나요? 협의하여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하면 된다. 예외 불성립이야. 예외가 불성립됐을 때. 원칙이 협의니까 예외는 불성립이 지정이 아니고 불성립됐을 때. 그래서 첫 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줄 끝에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누가? 도지사가.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그 다음 줄 위반할 자를 뭐하고? 지정하고 고시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줄여서 지정 고시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까지 이해됐나요? 다시 인접돼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협의했다는 말은 무슨 뜻?
공동 위반 아니면 위반자를 정했다. 협의 불성립됐을 때는 같은 도일 때는 누가? 도지사가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도가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예외적 위반권자 1번 국장은 괄호 속에 어떻게 돼 있나요? 직접 또는 요청 이렇게 써 있죠. 바로 제가 써드린 게 이거야. 직접 하기도 하고 요청이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국토부 장관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직접 동그라미 직접 또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직급이 같은 장관끼리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위반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 줄에 이 경우 국토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구수 뭐를 들어야 돼? 의견. 요거 써진 거야. 뭐의 의견? 하급의 의견 듣고 그냥 한꺼번에 말한 거야. 한꺼번에. 시도지사 시장구수 이럴 게 아니라 하급의 의견 듣고 이렇게요. 그때 사유 1번 무슨 계획? 국가계획. 2번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지정하다 보면 걸친다 그 말이고 그 다음 줄에 사업자만 밑줄. 뭐 사업 이런 기억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을 지정한다든가 사업이 걸쳤다 이런 내용이에요. 3번은 X표 하시고 보실 필요 없고 다음 장 넘기시면 도지사. 자, 역시 도지사도 어떻게 위반하나요? 직접 또는 요청 이렇게 돼. 직접 또는 요청. 그럼 도지사는 다음에 해당할 때 직접. 이제 요청은 아랫사람 누가? 시장군수가 요청. 이렇게 나.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그 끝문장에 가니까 위반할 때는 누구의 의견 듣고 하급. 도지사 하급 누구예요? 시장군수 의견 듣고. 그리고 1번만 체크하시고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이거. 2번은 보실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결정권자. 결정권자는 시도나 대도라는 말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자, 직접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장군수 신청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결정 방식이 두 가지네요. 시장군수는 자기가 위반했어. 그럼 자기가 결정하나요? 못하나요? 못하니까 신청한다 그 말이야. 누구한테 신청할까? 시장군수니까 도지사한테 신청한다. 적지 말고 이해해. 예, 지금. 또 거기다 적지 말고. 자꾸 적는 버릇 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시도지사는 자기가 위반해서 자기가 뭐 한다. 바로 결정해야 돼. 이 뜻이야. 그러니까 울산광역시장은 위반하면 울산광역시장이 뭐 한다? 결정한다. 이 뜻이라는 얘기야. 근데 일반 시장군수는 위반해도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결정해달라고 신청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다만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하나요? 대도시. 그때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중에서 포항시장, 인구 50만 이상이야. 그럼 위반해서 자기가 바로 결정한다. 그런 뜻이야. 이제 그 자리에가 이제 특례시장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지. 이제 특례시장이. 아직 적지 말고 법이 아직은 안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1월 13일 날 시행만 하라고 그랬지 이 법으로는 개정이 안 되놨으니까 그것까지 마시고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방법에 우선 박스에 1, 2, 3번. 1번 국토부 장관이 뭐 한 거? 위반한 거. 그럼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거니까 자기가 결정해야지. 하급에서 결정할 수는 없죠. 그럼 바꿔서 물어봐 시험에서. 국가계획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결정하는 거지. 국가계획은 누가 위반했으니까? 국장이 위반했으니까 국장이 결정한다 그 말이. 그다음에 시도에 걸친 것도 국장이 위반한다. 그럼 결정도 국장이 한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이야. 그린벨트. 그린벨트 지정과 변경에 관한 결정권은 오로지 국장한테만 있어. 오로지. 자, 이제 봐요. 울산광역시에 그린벨트가 있다. 누가 위반하죠? 위반은 울산광역시장. 이 결정권이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한테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나머지는 다 결정을 하는데 무슨 구역 하나만큼? 바로 그린벨트 하나, 개발제한구 하나만큼은 요건 가장 민감한 사항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거든. 만약에요, 울산광역시장이 울산광역시에서 그린벨트 많이 지정하면 다음 선거 나오기 쉽나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자체가 안 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국장이 할 수 없이 결정을 내리겠다 그 말이야, 이게. 그러면 자, 경주시에서 그린벨트 위반한다. 누구? 경주시장. 결정은 국장. 다 위반을 한다는 이야기야, 위반은. 근데 그린벨트는 국장만이 결정하라. 그럼 이제 걸친 거 해볼게요. 자, 영덕군하고 포항시에 그린벨트가 걸쳐졌다. 위반. 도지사. 이때는 도지사에 걸치니까 결정은 그대로 국장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위반은 누가 하든 결정권은 국장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걸치면 누가 위반해요? 이건 이제 국토부 장관 위반하고 당연히 결정도 누가? 국토부 장관 이렇게. 이런 걸 물어봐 시험에서. 그린벨트에 대한 권한은 다 위반권은 누구한테 있어? 특광시장군수에게 위반권은 있어. 근데 무슨 권은? 결정권은 국장한테 있다 이 말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또 우리 시험에 잘 틀렸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을 밑줄 그어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까지 밑줄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렸나요? 그러면 거기다 원칙 시 도지사 결정. 국장 아니에요. 맨날 국장이 앞에 서 있으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국장이 이러면 큰일 나. 원칙은 시 도지사 결정이야. 시 도지사. 여기까지 쓰셨죠? 그러면 이제 앞에 지문이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요런데 요렇게 들어갈 때는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올 때는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근데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국가계획 관련되면 그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근데 그린벨트는 원칙 계획 없이 무조건 누가 결정? 국장. 근데 시가와는 다르다 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 장관이 결정한다 하는 게 아까 무슨 자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바다야, 바다. 바다. 수산자원은 항상 바다.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했다면 그 결정권은 누구한테?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 밑에 시장군수 나와 있나요? 시장군수 이렇게 괄호하고 옆에다요. 시장군수 뒤에다. 직접 결정. 시장군수도 아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여기를 내겠지 또. 그래서 박스 안에 보면 1번, 2번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나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거 하나만큼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라 이렇게 놨어. 이유. 여기 무슨 구역, 요 구역은 무슨 개발이에요? 계획적 개발이죠? 그럼 계획적은 빨리 지금 개발해야 되는데 요 결정을 해달라고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결정 바로 해주나요? 아니죠. 몇 년씩 걸려, 몇 년씩. 우리는 읽을 때는 입안 결정국이 바로 그냥 1초도 안 걸려서 결정되는데 실제 결정은 몇 년씩 걸리는 거야, 몇 년씩. 자,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그러면 밑에 시군이 몇 개예요? 많죠? 그러면 모든 시군에서 필요한 결재권이 어떻게 올라오겠지? 근데 뭐 내 거를 빨리 해주고 이러지는 않는다니까 순서별로 하다 보니까 몇 년씩 소요될 수도 있어. 근데 요거는 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누가 결정하자? 시장군수가 입안에서 요것만큼 바로 결정하자. 요런 원리를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요걸 설명했죠. 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냐 그러면 울산광역시의 뭐 중구 같은데 무슨 동이 뭐 들어가면 재개발한다고 하면 오래도록 재개발한다고 해놓고는 안 하더라 그 말이지. 그럴 때 한 20년 지나갔다. 재개발한다 해놓고 20년 경과됐다. 그러면 이제 노후 주택들이 어떻게 돼?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럴 때 개발하려고 다시 한번 무슨 구역을 지정한다. 요거를 지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 빨리 해야 돼. 또 한 20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하려니까 요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지정되면 바로 수립되는데 법적으로 3년을 준다는 이야기야. 그럼 3년 안에 요 계획 수립돼서 바로 사업 들어가게 하자. 요런 원리거든. 그래 요것만큼은 시장군수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자기 스스로 결정권을 줘야 빨리 사업할 수 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는 게 지구단위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누가 결정? 시장군수 스스로 결정한다. 요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입안 절차 이게 나와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구속적 계획이에요. 구속적. 그럼 구속적 계획은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나와, 시험에서는. 뭐 나머지 구속적 계획이 많지만 우리 시험에 묻는 구속은 요거 딱 하나니까 그냥 이 구속적 계획은 절차가 어떻게 나온다? 입안에서 결정 절차로 나와. 입안에서 결정 절차. 결정고시 절차 이렇게 안 해요. 고시라는 만 빼고 입안에서 결정 절차 이렇게 말해. 그럼 첫째 입안 나올 거고요. 두 번째가 결정고시. 세 번째는 열람 이렇게 나오죠. 자, 차이점. 비구속일 때는 요거 대신에 뭐라고 그랬나요? 소립. 요거 대신에 승인. 그리고 마지막이 공고 열람한다 이랬죠. 근데 여기는 이미 뭐 했으니까? 고시를 했으니까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바로 뭐만 하라? 열람하라. 이건 승인만 했지 알리질 않았죠. 나중에 알려줬으니까. 그럼 비구속은 나중에 알려도 상관없는 거고 여기는 구속되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 내 땅이 뭐로 묶인지도 알고 이럴 거죠. 그 차이점 용어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럼 입안권자 그러면 저거 배운 그대로 써볼게요. 원칙은 항상 누구인가요? 특광, 시장, 군수 이렇게 나오겠고요. 여기는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입안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다시 결정고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 원칙은요 다시 거기에 원칙이 있어 바로 시도지사예요. 오늘부터 원리 배우셔야 되니까 항상 시도지사가 원칙적 결정권자다. 그런데 앞으로 시도지사 뒤에가 이렇게 대도시 시장이라고 나올 때 요거 나올 때 그럼 이건 어떤 사람이냐 그냥 결정권자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도지사가 여기에 권한을 뭐 했어요? 위임했다는 뜻이야. 위임. 도지사가 결정할 걸 대도시만큼은 권한을 위임한 거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요 여러분 책에 시도 대도 이렇게 나오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 원래는 시도가 원칙인데 대도는 권한을 뭐 해서 위임해서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알으셔야 돼.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 그래서 위임해서 한다. 그런데 원칙인데 원칙 안에 예외가 뭐냐 그러면 바로 시장군수예요. 시장군수는 원래는 신청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직접 예외적으로 한다 이 뜻이야. 법조문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원칙은 시도 대도 써놓고 다만 거기에 누가 시장군수가 이렇게 나와. 여러분 책에 완전한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야. 여러분 책에 3번으로 가 있는데 3번으로 가는 게 아니라 1번 뒤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이야기. 1번 뒤에. 다시 법조문에는 원칙은 누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다만 누구도 시장군수도 직접 결정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죠. 모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나오던가 계획으로 나와. 지구 단위 계획 여기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한다. 이 말이 들어오면 직접 결정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예외가 이제죠. 두 번째 예외로는 누구다?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지. 아까 세 가지 알겠죠? 국장이 입안한 건 국장이. 그린벨트 결정권은 국장이. 시가 완대 앞에 뭐 들어가면 국가계획 연결되면 국장. 이렇게 된 거죠. 그것만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서를 맞춰볼게요. 시장군수가 나올 때는요, 반드시 결정을 뭐 하죠?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거는 빼고 읽어 시험에서는. 그냥 신청한다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시장군수 신청한다. 누구한테 신청해요? 시장군수니까 도지사.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해 준다 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군수는 일단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신청해야 돼? 도지사 신청. 그럼 도지사가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여러분이 직접이라는 단어가 한 번 있었죠. 나머지 사람은 본인이 직접 결정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도지사 앞에 시니까 이 사람이 특별광역시장이죠. 그러니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자기가 입안하면 그냥 다 결정하라. 아까 뭐 하나 빼고 개발제한구역 하나 빼고는 다 결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도지사가 위반했다. 도지사 결정. 국토부 장관 위반했다. 국토부 장관 결정. 그러니까 시험에서 신청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필요해요? 시장군수예요. 그러니까 지문 읽을 때 시장군수가 신청했다 이렇게 나올 때는 누구한테? 도지사 결정.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 직접 결정한다. 그게 여러분 책 읽을 때 차이점이야. 다시 한번 보세요.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는 어떻게? 직접 이렇게 나오죠. 응? 시도지사 직접. 그 시장군수는 신청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이 지문이 나와. 이 지문 책으로 나오는 거야. 조문대로. 그래 그걸 알아 읽으셔야 돼. 자 결정권자 나오면 시도지사는 어떻게? 직접. 시장군수는 신청에 의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래 놓고 다만 시장군수가 무슨 구역 관련되면 지구단위 요거 나올 때는 본인이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결정하면, 조금 줄여야 되겠다. 역시 이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송부, 보내주게 하는 거요. 그럼 아까 누구한테 보냈나요? 협의한 사람, 여기는 이반자 그래야 되겠죠? 근데 여기 없다는 게 차이점이야. 비구속은 아까 협의한 사람에게 보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굳이 보낼 필요가 없어. 바로 위반 사람이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위반자에만 보내. 그럼 열람은 누가 할까요? 아까 원칙 배운 대로면 원칙적 위반자 그래야 되겠네. 아까 비구속은 원칙적 수립자 그랬잖아. 원칙적 수립자. 그럼 여기도 원칙적 위반자만 열람하라. 그럼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 위반해서 열람한다. 그럼 되나요? 안 되겠지. 오로지 누구? 시장군수만이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항상 애우지 말고 원칙이라 말해야 돼. 원칙적 수립자, 원칙적 위반자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 두 사람은 예외니까 여기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절차는 모두 같아요. 위반하라 그럼 뭐 나와요? 기초조사 그리고 의견 청취. 그럼 여기서 의견 청취라 그럼 누구하고 누구? 주민과 지방의회. 그럼 우리는 이걸 이제 묶어서 부를 때는 무슨 절차 그럴까요? 여기서는 위반 절차 그래야지. 아까는 수립할 때 나왔으니까 수립 절차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무슨 절차냐 이렇게 물으면 비구속에서는 수립이고 여기는 위반 절차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결정고시 하려면 또 뭐하고 뭐가 필요할까요? 협의와 심의가 필요하겠고 아까 비구속 똑같죠? 승인할 때 하고 그럼 이거 묶어서 무슨 절차? 결정 절차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용어의 차이 용어. 비구속일 때는 요거를 묶어서 수립 절차. 구속적일 때는 위반. 용어가 다르니까 수립 위반. 아까는 승인 여기는 결정 절차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필요사항 조사 측량한다. 그 다음에 여기 봐요. 협의 누구하고 하냐. 그러면 요건 전부 지자체죠. 그럼 누구? 관계 행정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국토부 장관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저 원칙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장관일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한 글자도 안 틀려. 똑같아요. 자, 유일한 차이라면 여기를 말해. 여기. 여기는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이 공고열람이라고 그래. 아까는 공청회라고 표현했죠. 공청회. 비구속은 공청회고 여기는 공고열람이야. 이게 절차야.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이 비구속에는 뭐를 개최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렇게 나와. 그럼 구속적 계획은 공고열람하에 이렇게 나와. 그럼 역시 공고 알리는 건데 이거 어디다 해야 돼요? 요것만 차이점이 아까 주민 의견 듣는 건 무조건 어디에다? 신문에 공고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이거 날짜 미리 할게요. 요거는 다 똑같이 14일 이상이야. 앞으로 어디든지 공고 열람해서 주민 의견 들어 그럼 날짜는 다 14일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게 공통이야. 공통. 다시 우리가 이제 다른 차이점이 공고라는 것은 공고나 고시는 주로 관보나 공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의견 들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는 공청회를 하든 공고열람하든 전부 어디에다?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구두로 하는 거는 날짜 없었죠.
그날 가서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서류로 하려니까 준비해서 주라 하니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날짜가 나온다는 얘기야. 차례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건 뭐로? 서류. 응? 서면으로 하는 의견 청취. 그러니까 어디든지 앞으로 공고일 남아요. 주민 의견 들어가면 어떻게? 서류로 듣는 방식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똑같이 시장군수 그러면 시군의회, 특별시장 그러면 특별시의회, 광역시장 그러면 광역시의회, 도지사 나오면 도의회, 국토부 장관? 없지?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죠. 국토부 장관은 보내. 행정청을 아래로 보내서 반대로 듣는 방식을 쓰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와 여러분 시험에는. 일단 지방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안이 되면 신청하거나 직접 결정하라. 그럼 결정할 때도 협의심의 거쳐라. 협의하라 그러면 누구냐 보면 이거 전부 지자체죠. 지자체일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고 장관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이냐 중앙이냐 두 개 쓰는 거니까 쪽 결정권자가 지자체야. 그러면 지방. 국토부 장관은 중앙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원리가 첫 시간에 행정청에서 나온 거지. 행정청에서. 그래서 행정청에 의해서 다 이렇게 쓰는 거야. 어차피 공법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 행정청이 하는 거니까 그 원리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청 자체로는 시험에 나오질 않지만 계속 반복해서 그걸 사용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거까지 기억하시는데 이제 고시까지만 할게요. 이제 고시. 아까 배울 때 비구속 공고는 어디에 있었나요? 관보는 못해서 관보는. 왜냐하면 지자체 원칙적만 공고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공보에 이렇게 나왔잖아. 자, 이 고시는요. 관보에도 할 수 있고 공보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왜냐? 국토부 장관도 고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있을 때는 뭐가 나와? 관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시는 관보나 고시한다. 근데 이 고시가 이 관보나 공보에 고시를 하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래. 효력 발생 요건. 아까 알린다고 그랬죠? 알리는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생긴다 그래. 근데 효력 발생 일은 아니지. 요건이라고 그래서 요건. 그러면 다시 이 고시에 의해서 어떻게 하느냐. 또 한 번 지형 도면에 고시를 하면 이 고시가 되는 날 이렇게 밑으로 할게요. 고시가 돼야 지형 도면 고시가 돼야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결정고시 돼도 효력은 안 나오죠. 요건만 갖춘 거지. 그리고 다시 한번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돼.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지형도면. 이게 고시되면 그때부터 관리계획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날부터 이제 뭐 나온다는 얘기야? 이때부터 이제 행위제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됐다고 바로 효력이 없는 거니까 요건만 갖춘 거야. 요건만. 그래서 다시 그 후에 뭐를 하면?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그날부터 뭐가 나와? 행위제한. 그럼 여러분 땅에 그린벨트 결정고시됐다. 행위제한 나와 안 나와? 아직 안 나오는 거야. 결정고시에서는 효력이 안 나와. 그 후에 무슨 도면이? 이게 고시돼야 그때부터 행위제한이 시작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때부터 뭐 하게 돼? 사업한다. 이렇게 말해. 이 과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모든 결정이 되면요. 반드시 이제 지형도면 고시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올해 시험을 요걸 냈어. 효력 발생일. 언제냐?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효력 발생이 그러면 안 돼. 결정고시 효력 발생 뭐만 돼? 요건만 갖췄어. 요건. 법적인 요건만 갖추고 그 후에 다시 무슨 도면을? 지형도면을. 지형도면 고시하라. 이게 그때부터 관리계획 결정된 것이 효력이 시작된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부터 뭐 나와? 행위제한 사업 문제가 이때부터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관리계획이 이제 구속적보다 조금 복잡하죠. 실제로 가면 더 복잡해. 오늘은 그냥 양쪽만 비교해 드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3월까지는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3월에 또 여기에 관련된 숫자 또 관련된 내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은 우선 절차만 외우시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쉬워. 이 정도 외우는 건. 자, 비구속이냐 구속이냐 이렇게만 구분하고 비구속에서는 용어를 수립이라고 쓴다. 구속적격은 위반이라고 쓴다.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절차 물으면 똑같아. 뭐 하고 뭐 한다. 기초조사하고
의견 청취한다. 그때 의견 청취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주민과 지방의회인데 유일한 차이를 두는 게 주민 의견 청취예요. 비구속은 공청회라고 하고 이쪽은 공고열람이라고 해요. 이걸 시험에 어떻게 내는 줄 아세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고열람하여 주민 의견 듣는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린 거지. 공고열람이 아니지. 공고열람은 이쪽에 쓰는 거고 비구속은 공청회라고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럼 이쪽에다 지난번에 여기다 공청회라고 나왔어. 공청회하여 주민 의견 듣는다. 그러면 아니다 그 뜻이야. 이 기본 절차를 내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유일하게 절차는 다 같은데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이 다르다. 그 말은 비구속은 굳이 서류로 들을 필요 없으니까 그 날짜에 가서 말로 하는 의견 청취를 공청회라고 하는 거고 서류로 낼 때는 어떻게 한다? 공고열람하여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승인 결정인데 승인이나 결정은 절차가 똑같이 협의와 심의다. 대신에 비구속은 승인한 뒤에 공고를 하지만 구속적 계획은 결정과 동시에 고시를 한다. 왜냐하면 이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행위전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니까 바로 고시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람한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 이 정도는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3월에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그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공법 시작하는 과정을 배운 거고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과정을 배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책은 아직은 읽어오지 마시고 그 절차가 나오더라도 다음 주에 이제 51쪽에 요 내용을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오늘 요까지 하고 아셨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광역에서만 좀 신경 쓰시면 돼. 광역 지정권자와 수립권자만 연결시키는데 지정권자 수립자 이거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이냐 위반이냐 그 절차 뭐냐 요런 것만 좀 외우시면 돼요. 내용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외우시라는 얘기야. 제가 처음에 단순하게 암기를 하라 그럴 때는 종류 나오는 거나 무슨 절차 나오는 거 이런 거 외우시라고 했지. 그래 한 번만 이거 외워놓으면 나중에 계속 똑같은 걸로 써먹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안 외워지신 분은 어려워요. 책은 외우지 마세요. 책은 뭐 이방권자 특광시나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거는 그냥 있다고 읽으시면 돼. 요런 것만 여러분 책에 표시가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 이게 여러분 그냥 글자로만 써 있는 거니까 요런 거를 순서를 좀 머릿속에 정리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 다음 주 또 따라가는데 지장 없이 넘어가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